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애리조나 일부 지역에 대한 전자개표기 우편투표에 대한 검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 미시간주의 앤트링 카운티에서 포렌식 검사에 대한 결과가 이미 발표가 되었어요. 이 발표가 바로 된 날에 애리조나에서 도미니언 전자개표기 포렌식 검사에 대한 실시에 대해서 발표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되게 계속 중요한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알아보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미국 대선에 사용된 도미니언 전자투표기에 대한 포렌식 검사가 미시간 앤트링 카운티에 이어서 애리조나 전체는 아니지만 인구 최대 거주 지역인 마리코파 카운티 지역을 대상으로 시작된다고 지금 발표가 나오고 있어요. 주후에 카렌 판 상원 의장이 14일날 애리조나주 마리코파 카운티에 스캔된 투표지 그리고 투표 장비 소프트웨어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라고 지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판 의장은 애리조나 상원 법사위원회를 통해서 카운티 감사위원회에 소환장을 전달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소환장에는 마리코파 카운티에서 개표된 모든 전자우표지 이것에 대한 전자사진 파일 이것을 준비하고 이에 대해서 포렌식 감사를 시행하라고 지시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제일 논란이 되었던 우편투표에 대해서 좀 이 과정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우편투표를 하기 전에는 각 사람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마다 내가 투표를 하겠다라고 하는 선거인단을 먼저 등록을 해야 돼요. 이 선거인단 통해서 그 중에서도 내가 우편투표를 하겠다라고 또 신청을 2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우편투표를 신청을 하게 되면 우편투표용지가 그 사람에게로 와요. 그 사람에게 종이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고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편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투표 당일날 직접 가서 제출하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은 종이투표로 기표한 후에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이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이죠. 이렇게 우편투표로 접수된 종이투표용지를 전자장비 스캐너를 통해서 입력을 합니다. 이 다음에 스캐너를 일단 통과한 투표용지를 이것을 다시 사진 파일로 변환시키고 컴퓨터에 저장을 시키죠. 이 저장된 사진 파일을 판독하는 것이 최종 단계가 전자개표기로 통한 투표수를 정확하게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개표가 계속 진행이 되죠. 그리고 이 판독은 전자개표기 판독은 지금 우편 투표뿐만 아니라 일반 투표를 통해서도 이렇게 판독이 2가지가 다 돼요. 이러한 것 때문에 전자개표기는 최종 단계 판독기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죠. 이번 개표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가장 큰 것은 개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진 파일에 대해 의도적으로 수정을 하거나 삭제를 해서 특정 후보에 유리하게 가해졌다는 게 가장 큰 논란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특정 후보라고 하면 누굴까요? 바이든 민주당 대선 주자를 이 특정 후보에 우리가 일단 생각을 해보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또한 개표 조작 과정에서 컴퓨터에서 랜선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외국 세력이 개입했다라는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 미시간주 앤트링 카운티에 대해서 도미니언 시스템을 포렌식한 예비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예비 보고서에 의하면 보안성이 구조적으로 취약하다. 이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투표 장비와 소프트웨어가 일단 고의적으로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또한 해킹에도 정말 취약하기 때문에 도미니언 시스템은 인터넷 연결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큰 논란이 되고 있죠. 해킹에 취약을 하다면 인터넷 연결 기능이 끊어져야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터넷 연결 기능을 굳이 달 필요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인터넷 연결 기능을 하고 랜선을 연결시켜서 인터넷까지 연결해서 작업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 의혹은 일파만파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렌식 감사를 지시한 애리조나 카렌 판 상원의장은 15일날 성명을 통해서 14일에 이미 2건의 소환장을 발부했다라고 발표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내용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14일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14일날 뭐가 발표되었어요? 앤트링 카운티에서 지금 조작이 되었다고 이러한 내용의 포렌식 보고서가 나온 날짜가 14일이에요. 그리고 14일에 더 중요한 날짜가 있는데 선거인단이 투표를 한 날짜가 또 14일입니다. 이 14일이란 날짜에 정말 포커스가 맞춰진 이유는
지금 포렌식 보고서가 이전 날짜에 원래는 10일 아니면 9일 정도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었지만 중간에 미시간주 정부에서 이것을 막아달라, 보고를 막아달라라고 지금 얘기를 해서 시간이 딜레이가 됐죠. 딜레이가 되면서 결국은 14일날 발표가 됐는데 바로 14일날 선거인단이 투표하는 날짜예요. 선거인단이 투표하는 날짜에 이 선거인단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제 생각으로는 끼치지 않기 위해서 이 시간을 딜레이 시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일날 결국은 공화당 측에서 이렇게 하고 있죠. 공화당 의회에서 단독으로 보낸 선거인단이 반대표를 기입을 해버린 거예요. 반대표를 기입을 하면서 현재 306표? 제가 기억하고 있는 306표를 통해서 선거가 당선이 되었다라고 지금 바이든 후보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원래는 270표 이상 얻으면 대통령이 당선이 돼요. 그런데 지금 반대표 때문에 서로 분쟁이 벌어지잖아요. 분쟁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두 개에 대해서 심리를 해야 될 분위기예요. 그래서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완전히 당선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반대 투표를 한 거예요. 결국은 법적 분쟁을 만들어서 이것이 무효화되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 중간에 이러한 검증도 전부 다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돼요. 이러한 것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련적으로 연결이 되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14일날 소환장이 2건이 발부가 되고 이것을 통해서 지금 포렌식 검사가 다시 일어난다 라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가 연결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포렌식 검사에 대한 소환장의 내용이 뭘까, 그리고 언제까지 발표가 될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판 의장의 발언에 따르면 소환장은 15일 오후께 접수가 되었고, 등록은 12일날 됐고 14일날 됐고 오후께 접수가 되었고, 이에 따라 마리코파 카운티 감독위원회는 18일날 오후 5시까지 주의회 상원 법사위원장에게 정보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날짜도 중요해요. 18일날 오후에요. 자, 20일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됩니다. 20일 전까지 원래 발표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다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18일 오후까지라고 지금 날짜를 못 박아버린 거죠. 또한 판 회장은 이 일을 위해서 고생할 마리코파 카운티 관계자들에게도 고마움을 표시를 했는데요. 그녀는 마리코파 카운티 감독위 위원장인 힝먼 위원장에게 애리조나 선거 절차의 청렴성을 위해서 헌신한 클린턴 힝먼 위원장에게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하면서, 힝먼 위원장은 우리와 같은 고민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힝먼 위원장이 지금 누구 편이다? 공화당 편이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힝먼 위원장은 15일날 열린 6시간 동안의 청문회를 참석을 해서 주의회 의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체적인 감사 계획은 있지만 소송이 진행 중이라 공무원들로서는 일을 진전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어려움을 의원들에게 토로를 하고 있어요. 이에 그는 우리로서는 소송이 끝나기를 기다려야 한다. 이 사회는 좀 더 자유롭게 장비를 살펴볼 수 있다며, 만약 감사를 통해 선거 결과가 부정확한다라는 것을 입증을 하게 된다면 주의회가 애리조나주의 선거인단 투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금 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힝먼 위원장의 이런 포렌식 검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이러한 것들 때문에 터닝 포인트가 되어갈 수 있다. 애리조나에서. 이런 말이죠. 그리고 이번 소환장을 전달한 공화당 소속이며 주의 상원 법사위원장인 에디 판스워스 의원은, 감독위원장은 선거 감사를 명백하게 지지하고 있으나 진행 중인 혹은 추가적인 소송으로 인해서 감사를 시행하기 어렵다라고 했고, 법사위원장의 권한을 발동해 상원 의장을 전력 지원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지금 애리조나주에서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이고 있어요.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이고 있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주의회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로 충돌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있는 민주당의 세력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진행이 어렵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또한 이러한 감사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선거에 대한 느끼고 있는 부당함을 해소하기 위함인 것에서 지금 판스워스 의원은 지금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은 자기 표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죠. 이것에 대해서 애리조나 공화당이 공식적인 반응이 나왔는데요.
애리조나 공화당은 트위터를 통해서 이번 소환장은 선거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위한 위대적 순간이라고 평가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 both sub-point were served today. They called for the information of delivered the Century Judiciary Commerce Chairman on or before 5 p.m. on December 13. 그러니까 18일날 오전에 18일날 5시 전에 이게 전달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The great moment in history and transparency and election eternity 이렇게 되면서 이 내용이 보면 선거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위한 위대한 순간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 부분에서 표현이 됐다라는 거죠. 예, 이 부분이 이 내용입니다. 선거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위한 위대한 순간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한 게 왜 아리조나주 의원들은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거죠. 이것은 지난달 30일에 일어났던 도널드 트럼프 캠프 법률팀이 그 애리조나 공화당 위원들을 만나면서 이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때 도널드 트럼프 법률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거의 청렴성을 위해서 다양한 증언과 증인들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후에 애리조나 공화당 의원들이 선거 감사를 촉구하고 있는 목소리를 그때부터 내기 시작한 거예요. 30일부터. 선거는 3일에 일어났었잖아요. 3일 동안 그리고 30일까지 좀 조용히 있다가 30일에 이렇게 어떤 촉매제가 있어서 이렇게 일어났다라는 거죠. 이 청문회에서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던 마리코파 카운티 공화당 린다 브링먼 의장이 직접 증인을 나서고 있었는데요. 그녀는 도미니언 장비에 들어간 트럼프 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의 표로 집계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라는 진술까지 하게 됩니다. 현재 도미니언 장비, 이 도미니언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주는 현재 50개 중, 원래는 미국은 51개 주잖아요. 워싱턴 DC를 포함한 51개 주인데 워싱턴 DC는 지금 선거권이 없으니 50개 주 중에 28개 주에서 사용되고 있고 부정선거의 의혹에 초점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엔트림 카운티에서 포렌식된 도미니언 개표 시스템 결과와 도미니언의 반응에 대해서 보겠어요. 지금 미시간주 엔트림 카운티에서 지금 포렌식 예비 결과가 나왔죠. 예비 결과가 나왔고 이것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이것에 대한 도미니언 시스템의 반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4일날 공개된 미시간주 엔트림 카운티에서 사용된 도미니언 장비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렌식 검사의 예비 보고서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조적으로 사기가 유발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도록 의도적으로 목적성 있게 설계됐다라는 게 이게 결론이에요. 결국은 사람에 의해서 이미 만들 때부터 이 시스템을 만들 때부터 결과에 영향을 끼치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도미니언 측의 반응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15일날 소프트웨어에는 결함이 없다. 엔트림 카운티에서 발생했던 6,000표의 집계 오류는 장비와 무관한 사람에 의한 오류라고 지금 반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미니언 내 CEO인 존 플러스는 15일날 미시간 주의회 의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도미니언 장비는 표 전환이나 삭제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집계 수치와 투표자가 불일치하는 문제는 종이 투표지를 통해 조사할 수 있다라고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문제가 됐던 것은 그 미시간주 특히 엔트림 카운티의 그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5,000표의 표 차이가 났다라는 거죠. 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표가 5,000표가 더 후에 집계해보니 집계가 되었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이것 때문에 해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하나가 더 있는데 도미니언 개표 시스템이 이전에도 논란이 되었다. 대선 전에도 논란이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도미니언 개표 시스템은 대선 전에도 의혹이 굉장히 제기가 되었어요. 올해 초에요. 1월 9일에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도미니언을 포함한 주요 선거 장비 업체 3사 대표가 참석한 선거 보안성에 관한 청문회가 이때 의회에서 열렸어요. 이 자리에서 플러스 CEO는 도미니언 장비에 중국산 부품이 들어간다고 말하면서 터치스크린, 반도체 칩을 언급을 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터치스크린도 아니고요. 반도체 칩이에요. 반도체 칩은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화웨이를 계속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백도어 시스템이 뒤에 심어져 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화웨이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기린 시스템 같은 것, 그리고 이런 그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백도어가 심겨져 있다라는 그런 의혹이 많은 중국산 칩을 지금 사용을 했다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의원이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그러면 중국산 부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중국산 부품이 이 제품에 몇 %가 들어가느냐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했는데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다라고 답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제품에 대해서 몇 %가 중국산 제품이고 몇 %가 한국산 제품이고 몇 %가 미국산 제품이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설계 과정에서부터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확하게 대답을 못했다라는 것은 자기들이 이 그 도미니언 시스템에 대해서 설계를 하지 않았다라는 반증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의혹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가지고 그러면 도미니언 시스템이 우리가 믿을만 하느냐라고까지 이게 의혹이 증폭이 됐는데 결국은 28개 주에서 28개 주예요. 50개 중에 28개 주에서 도미니언 시스템을 사용했어요.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애리조나 주 같은 경우는 마리코파 카운티에서 여기 인구가 되게 많거든요. 그 전국에서 5번째로 인구가 많은, 미국 전역에서도 5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특히 애리조나 주의 인구의 한 80%가 이쪽에서 몰려 산다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한 곳만 그 조작을 하게 되면 애리조나 주 전체에 대한 선거 판세가 다 바뀔 수가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곳이 굉장히 중요했고 굉장히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애리조나의 일부 지역이라고 하지만 이 마리코파 그 카운티는 결국은 애리조나의 전체를 총괄하는 중요한 곳이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메리코파 카운티의 이번에 포렌식 검사는 애리조나의 전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애리조나의 전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커다란 사건으로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선거가 결과가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애리조나의 주의 그 선거 결과가 트럼프 쪽으로 바뀌어요. 트럼프 쪽으로 바뀌고 또 이 영향의 파급력이 다른 주에도 파급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결국은 지금 대통령의 취임이 며칠이냐? 1월 20일이에요. 1월 20일까지 지금 법적인 절차는 1월 20일에 최종 마무리가 되고 1월 20일 전까지만 이 일들이 전부 다 해결이 되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지금 공화당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선거는 이 일들을 통해서 무효화를 시키는 게 지금 공화당 그리고 그 트럼프 대통령 캠프의 전략이고, 이 무효화를 통해서 상원에서는 부통령 그리고 하원에서는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지금 또 하나의 문제점은 조지아주의 그 상원 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이 상원 의원 선거가 원래 2좌석이 지금 남아있는데 이 2좌석에서 만약 2좌석을 다 민주당이 갖고 가게 되면 50대 50이 변하게 되고, 그리고 그 중에 한 석이라도 공화당이 가져가게 되면 민주당이 절대로 공화당을 침범할 수 없어요. 상원에서. 그래서 상하원이 다 거쳐야만이 지금 대통령으로 인정이 되는데 상원 따로 하원 따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서 어그러질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공화당의 정책인 것 같습니다. 자, 계속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발빠르게 전하기보다는 좀 더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한 내용으로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